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계획이 있긴 한데 네, 비밀이신가요? 네, 비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못 느끼고 있죠. 밀폐, 밀집, 밀접 장소, 이른바 산밀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특별대책 기간 동안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휴대폰 버튼 하나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것은 뭘까요?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못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소재영 기자가 저에게 바로 이것을 선물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바일 선물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커피나 빵부터 영화 예매권이나 각종 상품권까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다양한 상품권을 이렇게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시죠. 특히 이번 연말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송년회 대신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마음을 나누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 소비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됐는데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에 이 모바일 상품권 이기기가 정말 뜨거워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쓱닷컴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연말을 앞두고 일제히 선물하기 기능을 마련해서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연말 선물을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고객이 늘면서 맞춤형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선보여서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 2017년 1조 2천억 원 규모에서 1년 새 75%가 늘어날 정도로 매년 이렇게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 콧대 높은 명품들도 속속 모바일 선물하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봤습니다.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고 원래 같으면 모바일 선물하기로 볼 수 없었던 고가의 제품들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보석 브랜드 중 하나인 티파니도 국내 온라인 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 고가의 선물 얼마나 팔려나 봤더니 입점 상품 중 10%가량이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최저 30만 원대에서 최고가 6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기존의 소액 선물을 가볍게 주고받던 플랫폼에서 명품 선물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명품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20, 30대 소비자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명품 브랜드 마케팅도 디지털로 이동한 겁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더 커지고 이용자도 늘어났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유효기간인 것 같습니다. 짧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못 쓴 상품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소비자가 이 사용 기한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후 환불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입 5년 안에만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 자체를 몰라서 환불 요청을 안 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 쓰게 된 모바일 상품권이 지난해에만 100억 원 가까운 94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장받고 쓰고 남은 잔액 환불도 손쉬워집니다. 네, 3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면 상당 기간 늘어난 건데 그럼 앞으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모바일 상품권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개정으로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종류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 등 변질 우려가 있어서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급자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만 기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동안 발급자는 일주일 전에만 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알리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 표준 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리게 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자는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 환불 규정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네, 소비자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도록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하지만 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새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여부에 일제히 들어간 상태인데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관련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기업들은 통상 이를 수용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곧장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코로나가 바꾼 연말 모금 풍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스마트 자선 냄비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불황이 겹치면서 어려운 이웃이 많아졌지만 현금 소지자가 준 데다가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대면 모금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구세군은 후불 교통카드와 QR코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성금을 낼 수 있도록 이른바 스마트 자선 냄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전국 우체국과 농협 지점에도 제로페이 QR코드가 부착된 이 소형 자선 냄비 모금함을 비치해서 손쉽게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할 때 그 사랑의 열매를 차면서도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모금이 얼마나 될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리 모금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자선 냄비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가 유동 인구가 줄면서 모금액이 정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액을 정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자선 냄비 모금액은 2018년 12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2억 원으로 20%가량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 절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금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개인 기부액은 지난해 대비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부액이 대폭 감소해서라고 하는데 반면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곳은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나눔의 온도를 더 뜨겁게 만드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한 연탄 지원부터 농작물 나눔, 재능 기부도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따뜻한 나눔으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소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